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매니페스트하고 대화 상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매니페스트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 네 가지였죠? 뭐뭐 있었죠? 액티비티,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수신자, 내용 제공자. 이 네 가지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가 있으면 이 네 가지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는 기본적으로 매니페스트에 추가를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자, 액티비티라고 하는 태그, 그 다음에 서비스라고 하는 태그, 그리고 여기 있는 리시버라고 하는 태그, 그 다음에 뭐 어떤 게 있었나요? 리시버라고 하는 거 안에 보면 인텐트 필터라고 하는 걸 등록을 했었죠. 그리고 인텐트 필터 안에 액션이라고 하는 정보를 정의를 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정보를 캐치했어요. 그죠? 어떤 특정한 액션 정보가 들어가 있는 SMS 같은 액션 정보가 들어가 있는 인텐트를 받아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우리가 사용해봤던 거 use permission이라고 하는 거 권한을 등록할 때 이걸 이용해서 SMS 사용 권한이라든가 아니면 전화번호부 접근하는 그런 권한을 사용을 했어요. 그 이외에도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뭐 provider라고 하는 태그, 그 다음에 우리가 안 써봤지만 아니면 여기 있는 metadata라고 하는 태그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뒷부분에 가면 metadata 이런 태그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사실 다른 태그들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셨던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 네 가지에 해당하는 것들을 가장 많이 쓰게 되고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나중에 사용하게 될 때 차근차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니페스트 파일이 하는 역할, 뭐라고 그랬죠?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가 있으면 여러분이 만든 앱이 시스템에 딱 설치가 됐을 때 시스템이 그 정보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만약에 액티비티를 띄우려고 하면 그 액티비티를 띄우기 위해서 스타트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해주는데 거기에 던져지는 인텐트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시스템 쪽으로 전달이 돼서 시스템이 그걸 파악해서 다른 화면을 띄워주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시스템이 당연히 다른 화면에 대한 정보라든가 서비스에 대한 정보라든가 브로드캐스트 수신자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 정보를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여기 있는 매니페스트 파일을 이용해서 등록해주면 이걸 통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등록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근데 처음에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새로 만들었을 때 메인 액티비티 쪽에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에 보면 이런 형태로 돼 있었어요. 이걸 다시 한번 보면 자, 액티비티라고 하는 태그 화면을 구성하는 거는 액티비티로 구성된다. 자,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면 액티비티가 자동으로 하나 만들어진다. 그래서 액티비티 태그가 자동으로 마찬가지로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이건 당연히 이름일 거고 이게 레이블은 뭐예요? 그 액티비티의 이름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addString 뭐예요? res라고 하는 폴더에 그죠? res라고 하는 폴더에 values라고 하는 폴더에 그 밑에 뭐가 있어요? strings.xml이라고 하는 파일이 있고 그 안에 appname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어서 그 태그에 해당하는 거기 들어가 있는 값을 문자열을 레이블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텐트 필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브로드캐스트 수신자에다가 인텐트 필터를 정의했던 것처럼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에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네요. 근데 그러면 이 액티비티는 이걸 이용해서 구분한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죠? 이걸 이용해서 여기다가 브로드캐스팅 메시지를 던져주는 건 아니죠. 얘는 브로드캐스트 수신자는 아니니까. 리시버 태그가 아니니까요. 어쨌든 이 인텐트 필터 정보를 이용해서 액티비티를 구분하는데 여기를 보니까 메인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런처라고 돼 있어요. 자, 요게 메인 액티비티를 정의하는 인텐트 필터입니다. 메인 액티비티인지 아닌지를 시스템이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인텐트 필터라고 하는 정보를 만약에 여러분이 새로 만든 액티비티 태그 안에다가 넣게 되면 이걸 그대로 옮겨서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앱을 실행했을 때 여기에서 만들어진 자동으로 만들어진 기본 액티비티가 아니라 여러분이 새로 만든 액티비티가 처음에 딱 뜨게 됩니다. 걔가 메인 액티비티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인텐트 필터라고 하는 정보가 메인 액티비티가 어떤 건지를 구분해주는 정보다라고 그 정도를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리소스라고 하는 거, RES 폴더 밑에 있는 게 기본적으로 리소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리소스 폴더 외에 asset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죠. 자, 요거는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다른 프로젝트를 보면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여기 있는 것처럼 동영상이나 웹페이지 같이 그냥 원본 그대로를 사용해야 되는 어떤 파일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asset이라고 하는데 넣고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한번 사용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스타일. 자, 이 스타일은 예를 들면 어떤 화면의 속성 같은 거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거죠. 자, 이것도 조금 이따 한번 같이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일단 대화 상자. 안드로이드에서는 우리가 헬로 월드 때부터 해봤던 게 뭐예요? 토스트라고 하는 걸 해봤었어요. 요거는 아래쪽에 잠깐 보여지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것 말고 일종의 대화 상자처럼 비밀번호 입력을 안 했어요. 그럼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라고 로그인 페이지에서 화면이 잠깐 대화 상자로 뜰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케이, 예, 아니요, 확인 뭐 이런 버튼들이 들어있는 대화 상자를 따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열고요. 우리가 조금 전에 내용 제공자라고 하는 걸 한번 해봤었어요. 그래서 내용 제공자라고 해서 여기 만들었던 이 버튼 대신에 뭔가를 넣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할까요? 새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근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게 되면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자, 버튼을 하나 여기다가 만들어 보죠. 그게 낫겠네요. 자, My Contacts라고 하는 데다가 버튼이 하나 있어요. 이 버튼을 main.xml에서 그대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에는 show 버튼이라고 하는 걸로 id 값을 바꿔주고요. 자, 보여주기. 뭐를? 대화 상자를 보여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여주기 1, 그 다음에 버튼을 또 복사해서 보여주기 2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show 버튼 2, show 버튼 1, 2로 할까요? 그 다음에 보여주기 1, 2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버튼 2개를 더 추가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my context, 또 이쪽으로 이동이 됐네요. 하다 보면 이게 자꾸 밀려요. 그렇죠? 자, 그래서 My Context Activity라고 하는데 가보면, 자, 버튼을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how 버튼 1이라고 하는 걸로 먼저 바꾸고요. 복사를 그대로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일단 없애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그대로 다시 또 복사를 해서 Show 버튼 2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뭘 할 거냐? 우리가 대화 상자를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대화 상자를.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그인 화면에서 비밀번호를 입력 안 하고 로그인 버튼을 눌렀을 때 그럴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는 그 대화 상자를 뜨게 할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이얼로그 박스를 띄우는 거, 대화 상자를 띄우는 거, 그 메소드가 show dialog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다가 1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었어요. 이건 일종의 구분자 같은 거죠. 그러면 이 정보를 show dialog 1, 뭐예요? 숫자를 띄우라는 건가요? 뭔가요? 자, 근데 show dialog라고 하는 이 메소드를 호출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메소드가 호출되냐면, 자, 이 바깥에서 onCreate 메소드 바깥에서 커서를 두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source override implement method에서 가보면 액티비티에 정의된 메소드 중에 상위 부모 클래스에 정의된 메소드 중에 onCreateDialog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선택을 해서 OK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메소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뭐냐면 여러분이 showDialog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여기에는 onCreateDialog가 자동으로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다이얼로그 객체를 만들어주면 걔가 화면에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다이얼로그냐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id 값으로 구분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숫자 1이라고 하는 다이얼로그를 띄워줘라라고 얘가 요청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만들어줄 수 있는데 우리가 대화 상자 중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확인 버튼이나 예, 아니오 버튼이 있는 대화 상자는 얼러트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대화 상자로 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러트 다이얼로그 대화 상자는 빌더라고 하는 게 있어서 빌더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쉽게 만들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 다 선택해서 여기를 지워보고요. 자 얼러트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걸 결과적으로 만들 거다. 그래서 다이얼로그는 null이라고 하는 거를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주고요. 얘를 마지막에 리턴을 해주겠죠. 자, 빨간 줄 나왔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이디별로, 넘어온 아이디별로 대화 상자를 따로 띄워줄 거니까 그거를 아이디별로 해서 스위치 케이스 문으로 구분해보죠. 자, 스위치 아이디, 그래서 이 안에 케이스,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가 넣었던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넘어오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 맞는 다이얼로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예, 아니요 이런 버튼 만들 수도 있고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확인 버튼만 만들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확인 버튼만 만들어보죠.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new라고 하는 걸 통해서 alert 다이얼로그에 보면 빌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컨텍스트를 전달하면 되니까 컨텍스트는 액티비티가 컨텍스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this라고 하는 걸 넘겨주면 여기서 어떤 게 만들어질까요? alert dialog builder라고 하는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builder라고 하는 이름을 한번 받아보죠. 자, 이렇게 받아보고요. 자, builder라고 하는 데는 자, builder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 set messag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 다이얼로그 박스에 보여질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기다가 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확인이라고 하는 버튼을 하나 추가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builder 예를 들면 set positive 버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보통 예 아니요 할 때 그때 넣는 버튼 중에 예가 포지티브 버튼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입력할 건데 그냥 포지티브 버튼으로 그냥 확인이라고 해서 하나만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를 보면 onClick listener로 되어 있는데요. 이 onClick listener는 우리가 그냥 리스너가 아니라 우리가 저기 버튼 같은 걸 만들었을 때 그때 넣는 onClick listener가 아니라 자, 이거를 보면 다이얼로그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 밑에 있는 onClick listener가 있어요. 자, 버튼을 눌렀을 때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해주면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싹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거를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토스트 메시지를 하나 띄워줘 보죠. 자, 확인 버튼이 눌렸어요 라고 하는 거를 이 토스트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할까요? 확인 버튼이 눌렸어요 라고 메시지를 띄워보겠습니다. 버튼이 눌렸어요 라고 해서 메시지를 띄워봅니다. 자, 근데 this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는 onClick listener를 얘기하는 거니까 컨텍스트가 안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 get application context라고 하는 거를 별도로 호출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를 눌렀을 때,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메시지가 띄워지도록 만들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빌더라고 하는 걸로 지금 여기까지 세팅을 했으니까, 설정을 했으니까 이 빌더라고 하는 거에 보면 create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create를 호출을 하면 우리가 다이얼로그 박스에 해당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이얼로그 객체에다가 얘를 할당을 해주고 얘를 리턴을 하니까 1이라고 하는 값이 넘어왔을 때 우리가 이 다이얼로그 객체를 만들어서 보내줄 수가 있네요. 화면에 보여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티저 값으로 구분할 수 있으니까 1일 때도 있고 2일 때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숫자 값으로 구분하면 잘 구분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죠? 1이 뭐고 2가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각을 상수 값으로 정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public, static, final, integer라고 해서 자, 다이얼로그인데 뭐예요? 패스워드 input이라고 하는 다이얼로그 박스를 띄워라 라고 해서 얘는 예를 들어 정수값으로 1001번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 값을 예를 들어 show 다이얼로그 할 때 1이 아니라 이 값을 이용을 하겠죠. 함수값을. 그리고 이 밑에서도 어떻게 해요? 자, 이 케이스 값을 이걸로 바꿔주면 똑같이 어떤 정수값을 전달을 해주지만 여기에 있는 요 글자만 보더라도 언제 이거를 사용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alert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걸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말씀드린 자, show 다이얼로그, 그 다음에 on create 다이얼로그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거는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다이얼로그 박스를 띄워주려고 할 때
그 다이얼로그 박스를 onCreate 다이얼로그 안에서 다 만들어주겠죠. 그러면 그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쉽게 정의해서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띄워주거나 할 때는 그냥 show 다이얼로그 하면 바로 띄워줄 수가 있죠. 어디서든. 그래서 지금 보신 이 패턴이 실제 앱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런 방식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간단한 대화 상자를 이렇게 그 안내글이 들어가 있는 대화 상자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버튼 지금 두 개를 만들어 놨었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대화 상자라고 하는 거를 하나 만들 때 그 대화 상자를 지금처럼 얼러트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걸로 만들지 않고요. 그냥 액티비티로 만들어서 대화 상자처럼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건 언제 쓸까요? 자, 대화 상자 같은 게 그런 형태로 뜨는데 그 안에 복잡한 형태로 뭔가가 들어가 있을 때, 그렇죠? 복잡한 형태로 뭔가가 들어가 있을 때 그때 그거를 일일이 대화 상자를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걸 구성해서 하면 또 다른 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대화 상자라고 하는 거를 그냥 액티비티로 만들고 걔를 모양만 대화 상자처럼 만들어줘요. 다이얼로그 박스처럼 만들어주게 되면 개발 방법이 똑같겠죠. 똑같이 액티비티 만들어서 서로 전환하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어떻게 보면 동일한 개념으로 대화 상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액티비티를 새로 하나 만든다면 어떻게 만들어요? 자, 여기에 있는 액티비티 소스를 그대로 복사를 하죠. 여기다가. 그래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게 되면 새로 나오게 되고, 자, 요거를 어떻게 할까요? 자, 요거를 다이얼로그 액티비티라고 한번 바꿔보자. 이름을. 그 다음에 이 소스 쪽으로 가보면, 자,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넣었어요. 이거 다 필요 없죠? 자, 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get button이라고 하는 거 대신에, 자, 이거는 새로 만든 화면이에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여기에다가는 백 버튼 하나만 집어넣을게요. 텍스트 뷰 하나 하고. 그래서 백 버튼을 눌렀을 때, 자, 예를 들면, 돌아가기 버튼이 눌렸어요. 라고 하는 토스트 메시지를 하나 띄워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메인 액티비티로 돌아갈 수 있게 finish라고 하는 거를 호출을 하게 해줬어요. 그리고 얘는 백 버튼이라고 정의를 했다라고 가정하고요. 조금 이따 XML 파일을 바꿔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메인이 아니라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걸 하나 정의를 할게요. 리소스에 있는 XML 레이아웃에다가 그리고 다른 부분은 다 지워보겠습니다. 얘는 메인 액티비티가 아니니까요. 이 부분은 다 지워버릴게요. 자, 그 다음에 백 버튼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 다이얼로그 액티비티에다가 이 다이얼로그라고 하는 XML을 만들어 설정해야 되니까 이 main.xml을 그대로 복사해서 우리가 넣어보도록 하죠. 이름은 dialog.xml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dialog.xml을 열어보게 되면 여기 아까 get 버튼이 아니라 back 버튼으로 놔뒀었죠. 그죠? 만들었었죠. 그 다음에 돌아가기 라고 하는 말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없애주는데요. 그 위에다가 우리가 메시지 하나를 뿌리기 위해서 자, 여기다가 자, id 값은 없애고요. 텍스트 뷰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텍스트 뷰라고 해서 여기다가는 자,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아까 우리가 다이얼로그 박스에다 넣었던 것처럼 그렇게 글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자, 백 버튼이라고 하는 아이디에 버튼이 하나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면 dialog.xml을 메인 쪽에 레이아웃으로 설정을 하고 나면 백 버튼 이게 그대로 이제 동작할 수가 있겠죠. 자, 액티비티를 새로 하나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매니페스트에다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매니페스트에 등록을 해야 돼요. 자, 근데 매니페스트가 열리질 않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를 이제 열렸네요. 아까 클린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런 거고요. 다시 열었고요. 여기 좀 복잡하게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일단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를 새로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약간은 복습하는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레이블에 대한 정보는 전부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끝나는 태그 추가를 하고요. 자, 우리가 새로 추가한 거 뭐예요? 다이얼로그 액티비티죠. 그래서 다이얼로그 액티비티 여기다가 넣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새로 액티비티를 하나 추가한 거죠.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새로운 액티비티를 추가해서 띄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띄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스타트 액티비티를 해줘야 되겠죠? 메인에서. 그럼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자, 세 번째 버튼 눌렀을 때 어떻게 합니까? intent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되겠죠? my intent. 그 다음에 new intent라고 하는 걸 만들어주고 어떻게 해요? get application context를 하나 만들어주고 어떻게 해요? dialog activity.class 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인텐트 객체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자, start activity my intent라고 해서 액티비티를 띄워주게 됩니다. Ctrl Shift 알파벳 O 누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버튼을 눌렀을 때 지금 다이얼로그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 띄워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까지는 뭐 기존에 했던 거 그대로 복습이죠. 근데 이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액티비티로 만들어주긴 했는데 액티비티의 형태가 아니라 이거를 다이얼로그 박스처럼 띄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다이얼로그 박스처럼. 그래서 자, 매니페스트에 여기 추가한 데다가 어떤 정보를 추가를 더 해주냐면 자, 여기에 속성 중에 안드로이드 땡땡 하면 theme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테마라고 할 수 있죠. 거기다가 at android 땡땡 스타일이죠. 스타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theme dialog라고 하는 정보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다이얼로그 박스, 대화 상자 형태로 액티비티를 띄워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액티비티죠, 그죠? 액티비티의 성격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 모양만 다이얼로그 박스로 띄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로 해놓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 F11 눌러서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아이고. 네, 여기 취소를 제가 해버렸네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 쪽을 보게 되면, 자, 여기 버튼 3개가 있죠, 그죠? 그러면 두 번째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자, 우리가 아까 했던 거 그대로 뜨네요, 그죠? 자, show dialog를 이용해서, 호출을 하면, show dialog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고, 거기에 파라미터로 상수값을 전달을 하면, on create dialog라고 하는 데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하나 만들었었죠. 이거 누르니까, 확인 버튼이 눌렸어요. 아까 우리 했던 거 결과물 그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여주기 2를 누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하,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돌아가기 버튼이 있네요. 그렇죠? 자, 여기 타이틀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잘 형태를 만들게 되면, 레이아웃을 잘 만들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화 상자 형태로 얘가 예쁘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대로 글자도 집어넣고 여기 안에 뭘 집어넣고 다 할 수가 있어요. 대신 대화 상자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아까 봤던 얼러트 다이얼로그하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웬만한 대화 상자 박스는 이걸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액티비티로. 그리고 대부분은 여러분이 실제 앱을 만들 때는 이 배경 자체도 액티비티 배경 자체도 디자인을 해서 입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예쁘게 대화 상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기 하면 돌아가기 버튼을 눌러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이 가장 대표적인 대화 상자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같이 해봤고요. 그리고 그 대화 상자를 액티비티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법도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액티비티를 매니페스트에 추가할 때 거기에 theme이라고 하는 거, 테마라고 하는 그 프로퍼티 하나만 추가하면 액티비티가 아니라 전체 화면을 채우는 액티비티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채우면서 대화 상자처럼 보이는 그런 형태로 띄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같이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단락에서는 토스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게 될 텐데요. 자, 이 토스트라고 하는 거 뭐였어요? make text에서 마지막에 show라고 하니까 간단하게 아래쪽에 메시지가 보여졌죠. 근데 이 토스트라고 하는 거를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에다가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왼쪽에다 보여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set gravity라고 하는 이 토스트의 메소드를 사용하면 위치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토스트 메시지가 아래쪽, 오른쪽, 아래쪽,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여졌죠. 그죠? 이게 가능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가능하냐면 이렇게 회색으로 멋없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가능할까요? 여기 예쁜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여기에 예를 들면 강아지 모양으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강아지가 여기 보였다, 저기 보였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죠? 예, 그래서 이 토스트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디스플레이가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예제를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한번 해보다 보면 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이용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이 토스트의 모양을 바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토스트를 구성할 때 보면 이제 그 드로어블이라고 하는 폴더 밑에다가 XML 레이아웃을 잡아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내용도 나중에 하나씩 차근차근 자세하게 다른 단락에서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대화상자, 토스트보다는 사실 일반적인 앱을 만들 때는 대화상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대화상자 중심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화상자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